보강 일정이 5월 5일 날 거는 6월 16일 날 하게 돼 있고 5월 19일 석가탄신일 거는 6월 17일 날 하게 돼 있는데 16일 날 어디 갔나? 16일 6월 16일 17일이죠. 원래 수업은 16일 들었잖아, 그죠? 16일 날 인데 16일 날인데 그렇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 전에 공지한 대로 6월 16일 날 시험은 칠게. 얘들아? 예. 치고 6월 17일은 나중에 출석은 부를게. 한번 너가 줌에 한번 들어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지? 기억했나? 예. 공지는 또 전체적으로 또 그 학과 조교쌤한테 보내라고 그럴게.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PPT가 1학기 할 목표의 장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좀 여유가 있는데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조금씩.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 바람에 조금 빨리 좀 진도가 나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5장을 할 건데요. 5장 내용이 잠깐만요. 자, 5장 내용이 MSI, LSI를 이용한 조합 논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합 논리 설계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조합 논리 설계를 1학기 목표에 삼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는 앞 시간까지는 어떤 논리가 주어지면 혹은 논리 진리표가 주어지면 이거로부터 진리표로부터 출력함수를 구하고 이거를 간략화하고 그 다음에 이걸 논리도를 그리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해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논리에 주어진 이거를 가지고 이 출력함수를 구하고 간략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IC들 이것들 LSI MSI를 합치면 이것들은 뭐 IC들 종류들인데요. 종류의 크기잖아요. 여기 보면 SSI부터 MSI, LSI, VLSI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SI, MSI, LSI 중에서 네 종류의 크게 구별되는 것 중에서 중간에 두 개 거, 요거 MSI하고 LSI로 만들어진 IC들이 이미 있어요. 이 IC들을 연결을 이미 만들어진 IC에다가 조금 더 연결해서 조합 논리를 어떤 주어진 조합 논리를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합 논리 회로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IC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출력에 조금 이렇게 입출력에 조금만 건드려 가지고 이 기본 IC들이에요. IC들에다가 예를 들면 이게 정가상기가 있다든지 반가상기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병렬가상기가 들어있다든지 요거를 잘 이용해서 앞뒤에 요거 조금 붙여서 어떤 특정 조합 논리를 설계하는 과정을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게 MSI하고 LSI를 이용한 조합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곳이 5장이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이제 스몰 SI, 미디엄, 라지, 베리 라지 이걸 따라서 S, M, L, VL이잖아요. 나머지 SI는 공통이고요. SI는 스케일 인테그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10개 이하 게이트 10개 이하의 게이트 모아놓은 거고 10개에서 200개 이하 수백 개, 수천 개 모인 건데요. 지금 우리는 요 두 개의 게이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MSI라든지 LSI IC들 여러 기능들을 가진 것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걸 이용한 조합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까 이런 그 과정을 5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MSI가 이런 MSI, LSI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미 이렇게 있는 거죠. 이진 병렬 가상기, 10진 가상기, 크기 비교기, 디코더, 멀티플렉스, 롬, PLD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제품화되어 있죠. 이 제품화되어 있는 것이 크기로 보면 MSI, LSI 정도의 레벨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이것들을 하나씩 보기로 이것들은 우리가 조합 논리에서 가장 좀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제 받으면 이제 가상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분리해주는 디코더 멀티플렉스가 있고요. 그다음 메모리 분야, 롬과 PLD 뭐 이런 개념들이죠. 뭐 크게 분류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이제 병렬가상기인데요. 이 병렬가상기는 여기에 요 하나가 전가상기잖아요. 전가상기. 우리가 이미 배웠던 전가상기죠. 전가상기라는 거는 요렇게 생겼잖아요. 플레다라 이래가지고 입력이 이렇게 두 개 들어오고요. A, B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가 들어오고 캐리 인이 들어오고 캐리가 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은 S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는 뭔가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I이고요. 그런 거죠. 요거의 결과죠. 결과고 거기에 캐리가 발생하면 여기 이제 아웃을 내주는 요런 풀에다 전가상기였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네 개니까 A, B가 각각 몇 비트인가 하면 4비트이다. 그죠? 4비트짜리. 4비트하고 4비트가 더해지는 그런 거죠. 여기 이 예제를 보면 A4, A3, A2, A1하고 B4, B3, B2, B1하고가 더해서 지는 건데 출력이 S4, S3, S2, S1이고 제일 낮은 단에 들어가는 게 C1이라 했고 올라가는 캐리 제일 큰 캐리가 C5라 일어났다 그죠? 여기 이제 C2, C3, C4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이렇게 생겨먹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요 한 칸들이 뭘 하냐면 사실은 요 한 칸들이 요 한 칸들이죠. 요 하나가 하나의 풀에다가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풀에다 개수가 4개면 4비트 병렬가상기고 풀에다 개수가 n개였으면 n비트 병렬가상기죠. 이게 이제 12비트 혹은 16비트 여기 32비트 혹은 64비트 혹은 128비트 그렇게 되면 128비트 병렬가상기 혹은 뭐 64비트 병렬가상기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이미 IC 74283이라는 74 시리즈잖아요. TTL IC라는 말이죠. 이거 TTL IC라는 옛날에 배웠는 기억나는가 모르겠다. TTL IC에 283이라는 IC 283으로 이미 병렬 가상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학기 때 실험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런 IC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 볼 수 있을 겁니다. 74283을 만들어진 병렬 가상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병렬 가상기를 필요할 때는 쓰면 되겠죠. 이 경우는 4비트 이진 병렬 가상기의 예일 뿐입니다. 예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부르는데 리플 캐리 에드다 이래 놨잖아요. 리플 캐리 가상기다 이렇게 해놨네. 우리말로 고치면요. 그 리플 캐리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차례대로 캐리가 전파되는 과정이다. 조금 더 설명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요 캐리하고 요거는 처음에 원래 주어지잖아요. 주어진다. 그죠? 주어지죠. 주어지고 요거 이제 주어지죠. 주어지잖아요. 최초에 이제 주어지는 것이 요렇게 주어지잖아요. 주어지고 더하는 건데 더해지는데 요 C2는 언제 결정되느냐면 요거는 주어지니까 요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는 계산하려면 요만은 주어지니까 C1 써서 A1 더하기 B1 더하기 C1 해서 S1 더하고 C2 하면 되죠. 되는데 요 첫 단 샤프 1의 첫 단의 결과가 나와야 C2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인마는 언제 결정되냐? 요거 다음에 두 번째로 결정되고, 요만은 언제 결정되냐? 세 번째로 결정되고, 요만은 언제 결정되냐? 네 번째로 결정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차례대로 이렇게 파도처럼 가는 거예요. 리펄처럼.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한 단을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1초씩 걸렸다. 1초씩 걸렸다면 이게 요까지 계산이 되려면 요 계산이 다 되려고 하면 A4, A3, A4, A3, A2, A1 하고 B4, B3, B2, B1이라는 요 계산이 다 되려고 하면 몇 초 걸리냐면 1초, 2초, 3초, 4초, 4초 걸리잖아요. 4초 걸린다. 그죠? 4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전파되는 그와 같은 뭐라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연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착착 안 되는 거죠. 지연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캐리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캐리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올라갈수록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4초 걸리는 이 시간대를 해결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동시에 하나에 1초 걸리면 1초 만에 4개가 싹 해치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불편하니까 불합리하니까 개선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면 캐리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캐리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캐리를 미리 계산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1초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4초가 걸리지 않겠죠. 그런 의미를 개념이 생기겠죠. 요 퀘리를 미리 알아야 된다 하는 개념. 요거 나중 뒤에서 이야기를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교과서를 교과서에 있는 걸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191페이지 한번 볼까요? 같이. 폈어요? 네. 191페이지에 그림 5.1은 여러분과 같이 봤던 PPT에 나오는 이거고요. 그 밑에 예제가 하나 있죠. 예제 5.1에 거기에 보면 사각형 딱대가 있잖아요. 사각형 되어 있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방금 봤던 이 사비트 병렬 가상기인 74283입니다. 그게 IC 74283 IC입니다. 입력이 뭐냐면 입력이 사비트 되어 있잖아요. 입력이 A4, A3, A2, A1 있고요. 그 다음에 B4, B2, B3, B2, B1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뭐 하는 설계인가면 예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BCD를 3전 코드, 3액세스 코드로 바꾸는 코드입니다. 즉 변환하는 회로죠. 그러니까 BCD 코드를 받아서 그걸 3전 코드로 바꾸는 거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잠시 PPT를 잠깐 볼까요? PPT에 보면 BCD라는 놈은 BCD라는 하고 액세스 3 코드로 바꾸는 거잖아요. 3 코드로 액세스 3 코드로 바꾸는 거니까 BCD는 000에서 쭉 가서 1001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액세스 3 코드니까 3을 더하니까 이거는 뭐 0011이 되고 요로 쭉 오면 1001에서 11을 더하니까 어찌 돼요? 001이네요. 1100 요런 걸 만족해야 되잖아요. 요걸 받아서 요런 코드를 내줘야 되니까 액세스3 코드는 뭔가 하면 BCD에다 결국은 BCD 코드에다가 10진수로 보면 3을 더하는 거잖아요. 3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PPT에서 A는 A라는 것은 A를 보면 A는 BCD 이어주고 B는 뭐냐면 3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3을 넣어서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미 되어 있는 74283의 191페이지에 그림 5.2에서 보면 A는 BCD를 갖다 넣어줬고 B에는 거기 보면
00 11을 갖다 넣고 있죠. 그죠? 0011이잖아요. C1 또 올라오면 안 되니까요. 그것도 제로죠. 그러니까 0012를 딱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씩을 딱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BCD 입력이 0000에서 1001이 변할 동안에 항상 B 값은 10진수로 3이죠. 0011이죠. 그죠? 그럼 출력이 항상 3점 코드가 3XS 코드가 출력이 되겠죠. 여기 이제 5장의 핵심적인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74283이라는 이미 이런 IC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IC에다가 밖에 내부 커넥터를 연결 소자를 적절히 좀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BCD를 3점 코드 변환기로 설계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MSI나 이런 LSI 이미 개발되어 있는 IC들을 이용해서 조합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이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런 이야기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했던 조합 논리 회로 설계로 진리표를 적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출력 함수를 구하고 그거를 카르노몬이나 큐 맥클라스키 가지고 간략화해서 간략화된 출력 함수를 가지고 그다음에 기본 논리 소자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IC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5장에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진병렬 가감상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이런 두 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진병렬 가상기도 될 수 있고 감상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어떨 때 감상기, 어떻게 가상기 하면 요 S라는 S 1비트인데요. 요놈이 이제 제로하면 1인데요. 제로면 가상기 역할을 하고요. 가상기. 1이면 여기는 이제 감상기 역할을 해요. 감상기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2의 보수를 이용한 가상기로서 해서 결국은 뭐냐면 감상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가상기와 감상기의 결과가 같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래전에 했었는데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쭉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있네요. 정가상기의 여기에 썸하고 정가상기의 썸하고요. 썸하고 정감상기의 디퍼런스하고 같죠. 그러니까 S 이퀄 D잖아요. 그러니까 S, D, 가상기의 썸은 가상기의 디퍼런스하고 같으니까 결국은 감산 대신에 뭘 하냐면 보수를 써서 더한 거죠. 거기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도 봤고요. 이미 요런 과정을 거쳐서 감상기 역할을 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우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했던 이진병렬 가상기인데 이진병렬 가상기는 이런 거잖아요. 조금 전에 봤듯이 A4, A3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도 4비트죠. 4비트 이진 가상기인데요. A3, A2, A1하고 B4, B3, B2, B1을 더하는 이런 건데요. 여기 이제 S4, S3, S2, S1이고 제일 낮은 단위 오른 캐리를 C0로 했네요. C4로 했고요. C4로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기 뭐냐면 요만은 이제 B잖아요. B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B가 여기 제로인 경우는 저는 B가 여기 제로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로면 여기 제로고 제로이죠. 그죠? 제로이면 C0가 이제 캐리가 제로이고요. 제로이고 엄마 제로면 B1이 여기 제로면 어째 됩니까? 제로면 1이고
1이면 어찌 돼요? 같으면 xy의 x 크리시바 오와 y가 어떻게 되냐면 0, 0, 0, 1, 1, 0, 1, 1이니까요. 0, 1, 1, 0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로이면 이게 제로니까 제로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면 제로네요. 1이면 1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오느냐면 결국은 B1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 이것도 B2, 이것도 B3, 이것도 B4가 그대로 오죠.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계산은 여기 제로면 S가 제로인 경우는 이거와 같은 거죠. S가 제로인 경우 이거 같은 거고요. 제로인 경우고 S가 1이 된다 하면 S가 1이 된다면 이놈이 이제 1인 거잖아. 1. 이게 또 이제 1이고 이것도 1이잖아요. 1이고 이것도 1, 1이 되잖아요. 1이면 B1이 제로이면 어찌 됩니까? 제로이면 익스크루시브 1이니까 1이고 1이면 어찌 돼요? 제로가 되는 거죠. 즉 여기 뭐냐면 B1 바, B2 바, B3 바, B4 바가 오잖아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그거다가 1을 더 더해주니까 그럼 결국은 뭐냐면 요 놈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요 놈이 B4, B3, B2, B1의 바바바바가 되고요. 바바가 되고 플러스 1이 되잖아. 1이 요거 C0고요. C0요. 그럼 여기 뭐냐면 1의 보수잖아. 1의 보수. 1의 보수에 1을 더하면 어쩌냐면 전체적으로 2의 보수가 되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A 더하기 B의 2의 보수를 가지고 더한 거죠. 이런 결과를 하죠.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감상기죠. 감상기. 즉 요거는 지금 이거는 이 회로를 가상기로 쓰려고 하면 요 S를 제로로 놓고 쓰면 되고 감상기로 쓰려면 요거를 이제 1로 놓고 2의 보수를 이용한 감상기로 쓰려면 2의 보수를 이용한 가상기를 쓰려면 1로 놓고 쓰면 되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회로 하나를 가지고 S라는 제어비트 하나를 두어서 요거를 제로 1로 둠으로써 어떨 때는 가상기, 어떨 때는 감상기로 쓸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정도 할게요. 이건 나중에 2학기 때 아마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지 싶어요. 자, 여기에 다시 좀 돌아갈게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가 하면요.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캐리를 미리 계산 안 하면 계산 속도가 늦잖아요. 이런 이제 딜레이가 생긴다. 딜레이 시간이 돼서 캐리를 미리 계산하면 미리를 계산해서 이 딜레이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캐리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를 캐리가 이렇게 딜레이 되도록 나눠놓지는 않죠. 필요하니까요.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캐리를 미리 찾는 병렬 가상기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하면 look ahead carry federal ladder라고 그러죠. look ahead.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74182라는 이런 IC로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캐리를 미리 알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전가상기입니다. 전가상기. 전가상기인데 전가상기는 전가상기 회로 도관 이리 생겨 먹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이미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파랗게 이제 반가상기 두 개에다가 우리가 이미 했는데 오화 게이트 하나 이렇게 이미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 입력이 이제 AI, BI, C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I, BI, C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GI라는 게 하나 있고 PI라는 요거를 하나를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 이런 거잖아요. AI하고 BI하고 이렇게 더하는데 출력이 이제 SI가 나오겠죠. 그리고 입력이 뭐냐면 CI가 들어오고 출력이 뭐냐면 CI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죠? 요런 건데요. 요런 정가상기인데 여기 이제 I 값에 따라서 이렇게 정가상기잖아요. 여기 정가상기 계산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두 입력, 요거는 입력이잖아요. 요거 두 개는 두 입력이잖아요. 두 입력이죠. 두 입력인데 두 입력의 엔드의 출력, 요거는 GI라 그러고 두 입력의 exclusive OR 출력을 PI라 그러고 PI와 GI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PI는 캐리 전파라고 하고요. 캐리 전파. GI는 캐리 발생이라고 딱 했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놨느냐? 이 보면 압니다. 조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PY와 GI를 각각 캐리 전파, 캐리 발생, 요거의 P, propagation의 P하고 generation의 G하고를 원어라 이 보면 됩니다. PG가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그럼 SI는 어쨌든 SI는 요걸 PI로 했으니까 여기 PI고 여기 뭔가 하면 CI잖아요. 그럼 SI는 뭔가 하면 PI하고 SI하고가 의 익스클루시브와 이고요. 얼마는 요 CI 플러스 1은 어찌 되느냐면 CI 플러스 1은 요 PI가 여기잖아요. PI 여기고요. 요만은 또 뭐냐면 요만은 어디서 오냐면 요건 CI잖아요. 그죠? CI고 그럼 요거는 뭐냐면 GI에다가 더하기 여기 GI니까요. GI 더하기 요 출력이니까 요 출력은 뭐냐면 PI하고 CI잖아요. PI, CI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지겠죠. 이렇게 조지겠죠. 이렇게 조질 거. 요 식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SI, PI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 이제 합이고 이제 캐리입니다. 캐리. 그러면 다음 단의 캐리는 GI 값과 PI, CI 값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CI는 주어지고요. 주어지고 요 GI 값이 문제인데 PI는 뭐냐면 PI는 요 위에 보니까 AI하고 BI만 주어지면 이미 이게 주어지잖아요. 주어지기 때문에 이 PI하고 GI만 알면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PI는 그죠? 요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요거 주어지고요. 요만은 주어지고 요거는 알 수 있고요. 이미 주어지는 걸부터 계산하면 되고 GI가 문제죠. GI는 뭐냐면 AI, BI하고 뭡니까? 이것도 주어지잖아요. 주어지니까 이거 딱 계산하면 CI 플러스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결국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과정을. 자, 여기 캐리잖아요. 캐리요. 캐리인데 첫 번째 C2라는 건 뭐냐면 C2. C2는 여기잖아요. C2는 여기 4비트라고 하면 C2는 요거잖아요.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C2는 요거잖아요. 요거 C3고 C4고 C5잖아요. 요거는 주어지잖아. 차차에 주어지고요. 주어지고 요거 주어집니다. 그죠? A와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요거는 주어지잖아요. 요거 주어지거든요. 주어지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왜 기다리냐면 C2 계산이 안 되고 C3, C4, C 여기 계산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요 계산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C2, C3, C4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C2는 I가 2인 경우잖아요. 요 I가 1인 경우네요. 1인 경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G1하고 P1, C1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요거는 이제 G1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G하고 P는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G하고 P는요. AB라는 입력만 있으면 구해지거든요. GP는요. 뭐 이건 다 구해질 수 있어요. 그럼 C3는 어쩌냐면 C3는 요놈이 I가 이제 2인 경우잖아요. 2인 경우는 이렇게 되고 G2 플러스 P2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C2가 여기 이제 C2는 요 위에 요 그대로 갖다 넣어주면 되니까 요 식을요. 그러면 요만큼 이어주잖아요. 풀면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 요거 P, G, P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주어지는 값으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뭐만 구냐면 요거 뭐냐면 C1만 있으면 요 식하고 요 식에 보면 C1만 우리가 알고 있는 C1이잖아요. 이건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입만 주어진 거. 주어진 거만 알면 C3도 구할 수 있대요. C2도 구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C4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C1 말고. 즉 무슨 말이면 요 P하고
G하고 P라는 정리를 하면 G하고 P라는 캐리 전파와 캐리 발생의 계산 요 출력 요거를 이용을 하면 최초에 주어진 값들 C1 하나만 최초 값을 알고 주어진 AI 값하고 BI라는 입력을 알고 이게 주어진 거 다 주어진 거잖아요. 최초에 주어진 거 이것만 알면 다 캐리를 미리 알 수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건 리플 캐리 어헤드 아까 우리가 봤던 그게 이제 기다리는 느린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캐리를 미리 하는 룩 어헤드 캐리를 미리 룩하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캐리를 미리 계산해 가지고 계산 시간을 단축시키는 패러럴 애더가 룩 어헤드 캐리 제너레이터이고 그것은 이미 IC화 되어 있는 IC74182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여러분 교과서 192페이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2페이지에서부터 쭉 한번 볼게요. 192페이지, 193페이지는 내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특별한 건 없고요. 19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194페이지. 4페이지에 그림 5.4를 한번 볼게요. 5.4. 거기에 보면 입력이 뭔가 P하고 G 값이 들어오잖아요. P와. 자, 193페이지 밑에 한번 볼까요? C2, C3, C4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C2는 G1, P1, C1이잖아요. 그리고 그림 5.4를 봤어요. P2. C2 어쩌 됐어요? 입력 P1, G1, C1 주어지는 그대로 논리도 해놓은 거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C2, C3, C4를 해놨어요. 입력이 뭐만 주어지면 되냐면 P하고 G 값만 주어지면 되죠. P와 G 값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193페이지 중앙에 보면 P와 G 값은 A와 B 값에 중앙에 보면 A와 B 값에 익스클루시브 O한 게 P고요. A하고 B하고 AND인 것이 G잖아요. 그럼 이미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P하고 G하고를 다 넣어서 여러분 교과서 194페이지에 있는 그림 5.4가 입력과 출력을 빼놓고 사각형을 딱 끄면 오른쪽 195페이지와 같은 게 됩니다. 195페이지 그림 5.5가 되는 거죠. 사각형. 거기 74 룩 어헤드 캐리 제너레이터인 74182입니다. 이고 그 입력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해놨죠. P하고 G를. P는 두 개의 익스클루시브 OI 출력이고 두 비트의 AND의 출력은 G잖아요. 그것이 이제 입력이 A1, B1이냐 혹은 저 위에 A4, B4냐 따라서 P1이냐 B4냐 뭐 이렇게 그것만 다를 뿐이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S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S는 우리가 앞에 교과서에서 어떻게 했냐면 P1하고 CI하고의 익스클루시브 어거든요. 1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잖아요. 이미 아까 했는데요. P하고 P하고 캐리, 그죠? 캐리 전파하고 캐리의 익스클루시브 어거든요. 그럼 P하고 C의 익스클루시브 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95페이지를 가지고 195페이지처럼 그림 5.5처럼 IC74182가 주어지면 그 외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하고 AND 게이트하고만 있으면 여기에 룩 어헤드 캐리를 가지고 있는 4비트 전 가상기, 4비트 병렬 가상기를 우리는 이렇게 꾸며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해가 돼요? 예. 자, 그 그림이 요거잖아요. 우리는 요게 74182를 써서 요런 게이트만 있으면, 요런 게이트만 붙이면 이 전체를 미리 찾는 정확히 하면 4비트 병렬 가상기를 쓸 수 있네. 그러면 따로 기다릴 필요도 없고 4비트를 쓸 수 있겠죠.
요 로그헤드 캐리 제너레이터의 비트 수가 큰 거가 8비트, 16비트 이렇게 큰 걸 쓰면 요 비트 수도 올라가겠죠. 그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BCD 가상기. 이 BCD 가상기는요. BCD라는 것이 000에서 000에서 1001까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있고요. BCD 가상기인데요. 가상기니까요. 가상기니까 여기에 그림이 어떻게 있네요. BCD 4비트 예를 들면 A, A4, A3, A2, A1 이고요. B4, B3, B2, B1 그리고 캐리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또 캐리가 발생할 때 C 인이 들어오고 C 아웃이 생기겠죠. 출력은 S4, S3, S2, S1 이게 좀 헷갈리네요. 요 표현하고 같이 해볼게요. 8421로 해놨네요. 8421로.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헷갈릴까 싶어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정확히 표현하면 여기 하면 C입니다. C. C 돼 있고요. C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놈이죠. 이렇게. 각각 요거는 BCD입니다. BCD. 요 각각은 BCD 코드입니다. 그럼 BCD 코드는 뭐냐면 000에서 뭐냐면 1001까지만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BCD 가상기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설계하려고 하는데 출력이 말이야. 출력이 이제 여기에 K 이렇게 되잖아요. K 올라가서 출력이 이제 K가 하나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렇게 되는 BCD를 더하면 0000 하고 0000 들어가 이게 제일 작은 거잖아요. 제일 작은 거고. 그러면 합도 이렇게 제로고 합도 제로고 캐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캐리도 제로잖아요. 캐리도 제로고 합도 제로예요. 그죠? 그런 거고. 최고 큰 거는 뭐냐면 1001이고 1001이잖아요. 이걸 더하면 이게 10진수로 9잖아요. 9면은 저는 18이 18. 18에 캐리가 올라오면 18에 캐리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18에서 캐리가 하나 1인 경우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1 돼서 어떻게 돼요? 총 19가 되는 거죠. 19가 되는 거죠. 1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입력이 이진술편 그렇게 되고요. 요 K는 요 잠깐 봅시다. 여기 BCD 하나가 들어오고요. 요 BCD가 또 하나가 들어오고 이제 더하는데 캐리 입력이 여기 이제 여기 C라 돼 있고요. 여기 이제 SZ8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요. 최종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연마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연마는 요쪽을 A라 그러고 요쪽을 이제 B 파트라고 하면 여기가 A 파트예요. 요만큼의 출력이 여기 A 파트예요. 요만큼 출력이 여기 이제 B 파트인데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A로 표시되는 요 출력 K잖아요. K하고 요 4비트 요 합쳐서 5비트잖아요. 5비트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는 얼마인가 하면은 이놈이죠.
이게 얼마예요? 1, 2, 4, 8, 16, 10분의 그죠? 내가 19잖아요. 19잖아요. 19. 최고의 수잖아요. 19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19가 되면 어떤 수를 합쳐서 BCD와 BCD를 합쳐서 여기 Z8, Z 이렇게 합시다. Z를 합시다. K니까요. 요거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요 값을 요 BCD가 BCD를 나타내서 BCD 가상이니까 요 출력도 BCD로 나타내야 되거든. BCD로 내어야 한다. 그죠? BCD로 나타내야 되는데 요 BCD가 아니죠. 이 BCD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요 출력 결과를 요까지는 BCD가 맞잖아요. 그죠? 요까지 왜냐면 1, 0, 0, 1까지 요까지 9까지는 BCD로 표시할 수 있어요. 출력을. 요만큼요. 이만큼 생겼는데 요거를 뭘 해주냐면 BCD 표현으로 변환해줘야 된다. 변환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BCD 가상기는 BCD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떨 때 변환해야 되느냐면 지금 여기에 이 경우에 해야 돼. 이 경우에 몇 군데 가면 2, 4, 6, 8, 10개. 10개 이런 출력이 나오면 어디에서 이런 출력이 나오면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요 출력에서 요 5비트 있잖아요. 5비트. K 포함해서 요 5비트에서 A의 결과가 이렇게 10경우가 나오면 BCD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코드들은 BCD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꿔줘야 하거든요. 바꿔줘야 하는데 그럼 어떨 때 바꿔줘야 하냐면 우선 여기 요 네 개 요거는 무엇이 1인 거 하면 K가 1이잖아요. K가 1. 요 K가 1인 경우예요. K가 1. 요거는 이제 K가 1인 경우잖아요. 1인 경우고. 요렇게 두 개, 네 개고. 요거는 네 개는 뭔가 하면 여기에 Z8하고 여기 1인 경우잖아. 여기 1인 경우죠. 여기 1인 경우고. 요 두 개는 Z2하고 Z8하고 Z8. 여기 1인 경우잖아요. 1인 경우. 요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1이 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1이 어떤 의미인고 하면 1이 어떤가 하면 여기 요 출력에 의해서 요 두 개는 지금 뭡니까? Z8하고 Z8, Z4고요. 인마는 뭐냐면 Z8하고 Z2잖아요. 맞나? Z2 맞아요. 맞네요. 이렇게 돼요. 여기 K고요. K고. 좀 전에 봤던 요식이잖아요. 요식이 요 캐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이 되었다 하면 1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1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 경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경우. 이 경우는 어쩌냐면 이 경우는 BCD 표현으로 변환해 주거든요. BCD 변환해 주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진수 요거를 더해서 BCD 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6을 얻을 수 있게끔. 요런 경우가 생기면 플러스 10진수로 플러스 6을 하는 거예요. 10진수로 6은 0, 1, 1, 0, 2진수로 그렇죠. 여기 보면은 0, 1, 1, 0죠 이거. 왜냐하면 여기 1인 경우니까 여기 1, 1일 것이고 요 나머지는 0니까 그러면 이거 출력이 뭐냐면 Z 출력에다가 Z 플러스 6을 하는 거죠. 6을 해서 BCD로 S로 바꿔줘. 이거는 BCD로 바꾸는 거죠. 이런 출력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00다. 이러면 이게 10이잖아요. 10인데 00110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10에서 6이잖아요. 6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BCD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0, 1, 0, 0, 1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캐리가 올라가고 이 얼마인가 하면 2잖아. 2. 그죠? 2. 2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1, 2 이렇게 표시하잖아. 1, 2. 그죠? 1은 001이고요. 2는 001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고 이 1이 뭔가 하면 결국 이놈이 1이죠. 이놈이 1이죠. 이렇게 12를 1, 2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우리가 무조건 뭐를 더해주냐면 6을 더해주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을 항상 더하게 만든다고. 어떨 때 더하게 만드냐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나 K가 1인 경우나
요거 두 개의 경우나 요 경우나 이렇게 하면 C가 1이 되어서 항상 2비트 병렬 가성비가 여기와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가 한 번 더 더해주게 돼 있는 거죠. 즉 C가 1이라는 게 이야기는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6을 더해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10도 1, 0 이렇게 바꿔주고 11도 1, 1, 1 바꿔주는 거죠. 1, 1. 17은 1, 7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BCD 가상기는 한 번에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이진 가상기를 한번 해서 결과가 BCD로 표현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항상 6을 한 번 더 더해주는 가상기를 하나 더 거쳐서 최종 이것이 이제 BCD 출력이죠. 출력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요와 같은 거죠. 이렇게 생깁니다. 조금 어려운 듯 하면서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개념이. 이것도 이야기 때 여러분들이 같이 실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쉴게요. 얘들아, 예. 4시 10분까지 쉴게. 예. 4시 10분 너무 빠르다. 그죠? 늦잖아. 4시 56분이니까 4시 5분, 4시 좋다. 4시 10분까지 쉴게. 예. 어.
얘들아. 얘들아, 내 말 들리나? 예, 네. 자, 계속해 나갈게. 요 크기 비교기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 요것만 이야기 좀 할게.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두 개가 이 값과 이 값이 어느 것이 크냐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여기 정확히 하면 지금 이 경우는 4비트예요. 4비트 크기를 비교하는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A, B 이렇게 해놨는데 A하고 B하고 같은 경우가 있을 거고 A하고 B가 A가 클 경우가 있고 A가 B가 이렇게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세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우선 A, B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한 비트가 같으려고 하면 우선 요 비트, 요 비트, 요 비트, 요 비트의 한 비트를 임의로 하나는 A 비트를 AI, B의 비트를 BI라고 하면 이 두 비트가 같으려고 하면 1로서 갖고 제로로 갖고 두 군데 이겠죠. 그럼 XI가 1이라는 것은 여기 1이 된다는 것은 요 놈이 1이거나 요 놈이 1이겠죠. 1인데 요 놈이 1이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AI가 1, BI가 1인 경우에 1이 되겠죠. 요마가 1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AI 다시니까 AI가 제로, BI가 제로가 돼야 각각 다시가 되어서 11이 되고 이놈은 11이 되어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놈이 1이 된다는 이야기는 요 AI, BI가 둘 다 1, 둘 다 제로일 때만 출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같다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는 XI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AI하고 BI가 같은 경우에 요 식이 성립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요 식이. 그 이해가 됐을 거예요. 됐어. 우리가 이제 10 같다고 하면 여기 제로로 갔거나 0으로 갔거나 제로로 갔거나 0으로 갔거나 각각 비트가 같아야 같죠. 요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A 꼴 B 꼴 같다는 것은 지금 요 경우는 A0하고 B0가 같은 경우니까요. 그게 같을 경우는 X0라고 하고 여기에 요 식이 의하면 X0일 것이고 요만은 이제 X1일 것이고 X2일 것이고 X3이겠죠. 그러면 이놈이 1이다, 이게 1이 되려고 하면 뭔가 하면 이놈이 1이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AI하고 A0하고 B0, A1, B1, A2, B2, A3, B3 하고 같은 경우죠. 뭔가 하면 여기 X0, 여기 X1, 여기 X2, 여기 X 이런 거잖아요. 요렇게 같을 때 진정 A 꼴 B죠. A 꼴 B인데 여기 다 같으려고 하면 요건 다 AND로 묶여져야 되죠. 그러니까 A 꼴 B가 들어가면 X3, X2, X1, X0 여기 AND로 묶어진 요 서로의 불 함수식이 성립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A 꼴 B 꼴 크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1, 0, 1, 0 하고 0, 1, 0, 1 하면 우선 여기 이제 MSB잖아요. MSB. 여기 LSB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982, 990, 899 이게 어느 큰가 보면 우선 맨 큰 놈을 보잖아요. 요거가 이게 크면 이 뒤에 거 상관없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그 다음 거, 여기 같으면 그 다음 거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제일 여기 A3하고 B3를 비교해서 요 놈이 1이다. 1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1이라는 것은 이놈이 1이라는 것은 요 경우는 어떤 경우 하면 A3는 1이고 B3는 제로인 경우잖아요. 그래야 1이 되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죠. 1xxx이고 0xxx인 경우인 거죠. 여기 A고 여기 B인 경우니까 요 뒤에 거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1이니까요. 요것보다 크니까 요놈 A가 무조건 큰 거예요. 요 경우는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 만약 여기 이제 같아.
같다는 것은 뭐냐면 X3인 경우잖아요. X3. X3. 제일 첫 비트는 같고 두 번째 여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경우. 두 개가 똑같다. 같고 세 번째 거. 세 개가 똑같고 맨 마지막 거.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네 경우죠. 네 경우이면 1대는 항상 A가 B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죠. 요 반대가 A보다 B가 A보다 작은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B3에 있듯이 요거는 A3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어떤 경우 하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죠. 여기 제로면 여기 작은 거죠. 아니 잘못. 이게 B고 이게 A라고 하면 되죠. A가. A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제 반대 경우죠. 반대 경우니까 요 경우는 제일 큰 비트가 이제 B가 여기 1이 된다는 것은 A3가 제로이고 B3가 1인 경우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0 XXX이고요. 여기 A고요. B는 1XXX 이거 여기 B니까요. 여기 1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상관없이 B가 큰 거죠. 그 경우 요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같고 여기 제로로 같은지 1로 같은지 같고 그다음에 요거 요놈이 큰 거죠. 여기 1이고 여기 제로인 경우죠. 이런 경우 요 경우고. 그다음에 요 두 개가 갖고 요 딱 반대입니다. 요거 반대들이죠. 반대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A가 B보다 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크기 비교기는 4비트 크기 비교기는 출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입력은 AB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이미 7485라는 IC로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요거를 회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 교과서 그림 5.7입니다. 5.7. 199페이지에 있나 보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있네. 200페이지. 19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그건 이야기 다 된 거고요. 200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네요. 뭐 똑같은 그림이니까 뭐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또 그대로 같이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이제 입력이 A3, B3. 요거는 A2, B2. 요거는 A1, B1. 요거는 A0, B1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A3, A2, A1, A0. 여기 이제 A가 이렇게 표시되고 B는 B3, B2, B1, B0 이렇게 두 수인데요. 두 수인데 여기 이제 X3 있잖아요. X3는 어떻게 조진다면 X3는 이렇게 이제 회로로 꾸며놨는데요. X3인 경우는 여기 보면 요놈은 요 출력이 얼마인가 하면 요 출력은 A3 A3하고 A3 바잖아요. A3 바하고 요거는 B3니까 B3고요. 요것만은 뭔가 하면 A3에다가 B3 바이잖아요. 이네요. 이거. 요만은 X3는 결국 뭐냐면 A3 바 B3하고 B3하고 요놈 A3 B3의 바 요거에 익스크리션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이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요거는 A3 바 B3의 바에 and A3 B3 바의 바 이래 되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드모르간 법칙에서 A3O와 B3 바가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A3 바에 플러스 B3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 되고 여기 A3는 제로고 B3 제로니까요. 이건 결국 뭐가 남냐면 A3 B3
A3가 남고 O와 A3바, B3바가 남네요. 그죠?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럼 이 경우는 이게 1이 된다는 것은 뭔가면 이게 1이 된다는 것은 요거 A3, B3가 A3도 1, B3도 1인 경우고 연마는 뭐냐면 A3가 0, B3가 0인 경우에 출력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0로 같거나 1로 같을 경우에 이제 같다는 거죠. 그런 경우죠. 요 두 비트가 같을 경우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요런 그 지금 사각형으로 해놨, 요 사각형으로 해놨 요런 논리들을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경우죠. 물론 크기 비교가 꼭 요런 회로를 꾸밀 필요는 없어요. 다르게 또 설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7485는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 우선 A 꼴 B 꼴 같다면 우리가 앞에서 뭐 했냐면 이렇게 같은 것은 이런 게 있잖아요. 좀 지워봅시다. 너무 복잡하네요. 요거잖아요. A3, A2, A1, X1, X3, X2, X1, X0가 AND로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연마이고 여기 뭐냐면 여기 어디고 요거니까 연마는 요거는 어딘가 여기 X3잖아요. 여기 X3고 요건 X2고 X1이고 X0니까 요 네 개가 그렇게 묶인 거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X가 B가 큰 경우요. B가 큰 경우는 이거잖아요. 이런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니까요. B가 큰 경우는 요건 뭐냐면 여기 뭐냐면 요건 X3잖아요. X3. 요건 뭐예요? X3 더하기 아니 잠깐만 X3가 아니잖아요. 잠깐만 X3가 아니네요. 이거 아닙니다. 잠깐 착각했네. 이게 어디서 옵니까 지금? 잘 안 보이네. 이거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 A3바 B3네요, 그죠? A3 그렇게 되고요. 연마는 뭐예요? 연마는 X3에다가 한 개고, 연마는 뭐냐면 똑같이 A2바에다가 B 여기 A2바고 요거는 B2잖아요. 이렇게 되네요. 요 세 번째는 요거는 똑같이 요거는 X3에다가 X2에다가 요거니까 A1바 B1 이렇게 되겠고요. 요 마지막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세 개니까요. X3, X2, X1이 되고 A0바 B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내항이 오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요식이네요. 그죠? 요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A가 B보다 클 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죠. 이렇게 생겨 먹었고, 요거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요만큼 실제 요만큼 이렇게 있고 IC 7485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입력 삽입도 이렇게 들어가게 있고, 요건 뭐 A고 B고 출력이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IC 7485. 그래서 요건 이제 A 꼴 B, A가 B보다 크고 A가 0보다 작고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모양으로 대충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IC7485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근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식의 근거에서 출발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특별한 건 없지 싶네요. 요까지 할게요. 오늘은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디코더를 하기로 할게요. 혹시 예.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도 좋아요. 없니? 예. 없으면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칠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요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 예. 자, 수고했다. 자, 그만. 고맙습니다.